안녕하십니까. 무작정, 무진장, 무대뽀, 무진장? 네. 어쨌든 해보는 영상 후반 음향 작업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. 여지껏 세션을 만들고 트랙을 정리하고 클립을 연결하고 이펙트 클립을 또 만들고 그다음에 EQ, 딜레이 리버브 정도 걸어보는 걸 했는데 오늘은 컴프 리미터 또 익스펜더 게이트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. 이게 초보 수준에서 얘기를 하기에도 약간 좀 어려워요. 이것저것 막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회차를 좀 나눠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보겠습니다. 자, 컴프 리미터 익스펜더 게이트를 다루기 전에 우선 좀 아셔야 되는 게 요런 거예요. 엔벨롭이라고 하는 거. 엔벨롭은 뭐냐면 소리가 이렇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 확 피크까지 올라왔다가 잠시 감쇄하고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요 시간에 따른 어떤 그 볼륨의 움직임, 이걸 엔벨롭이라고 하거든요. 이게 악기 쪽에서는 악기마다 다 다르고요. 예를 들면 이제 피아노 같으면 땡 하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가 사라지죠. 근데 오르간 같은 경우는 디케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냥 서스틴으로 쭉 유지되다가 뚝 떨어져요. 웽. 예. 그리고 뭐 관악기나 이런 것도 그렇죠. 악기에 따라서 요 엔벨롭 모양이 다르고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갖고 어떤 특성을 더 살려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죽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악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제 주로 목소리 쪽에다가 다루긴 할 건데 어쨌든 뭐 엔벨롭이 이렇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. 컴프레서는 이름 그대로 하면은 압축하는 거죠. 근데 뭘 압축하는 거냐면 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의 차이를 압축하는 거예요. 옛날에 그 스포츠 중계 같은 거 할 때 이제 막 그 아나운서가 신나갖고는 막 골입니다 골 하고 소리를 갑자기 확 지르고 이러면 이제 찢어지니까 그거를 엔지니어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겠지? 이러고 이제 확 볼륨을 낮추고 뭐 이런 걸 수동으로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기계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본연의 용도, 볼륨을 제어하는 용도 외에 이제 음색을 앞부분을 더 세게 해갖고는 더 이렇게 카랑카랑하게 만든다든가 뒷부분을 좀 더 이렇게 끌어올려갖고 좀 크게 들리게 만든다든가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죠. 그래서 컴프레서는 뭐 최고점보다 적당한 선에서 기준점을 딱 정해갖고 곡에 넘어오는 소리들을 일정한 비율로 줄이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요 줄이는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준점을 넘어올 때 어느 시점서부터 이 줄이는 거를 시작을 하게 할 것이냐. 요 두 가지가 컴프레서의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몇 대 몇을 줄이느냐, 언제부터 스타트하게 하느냐.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이 빠졌을 때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거를 또 얼마만큼 빨리 할 것이냐. 그래서 어렵죠. 예,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싶었어요. 컴프레서 얘기를 듣고 컴프를 하나 사서 실습을 해봐야지 이러고 인터넷을 막 뒤져갖고는 컴프레서 이러고 쳤더니 이렇게 그 공기 쏘는 에어 컴프레서만 잔뜩 검색되던데 아이 재미없구나. 예. 예, 컴프레서 익스펜더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요 엔벨롭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요 기준에 해당하는 거를 스레시홀드, 뭐 우리말로 직역하면 문턱, 방지턱, 뭐 요 기준점, 그러니까 요 문턱을 넘어오는 소리들에 대해서 컴프레서가 작동한다는 얘기죠. 익스펜더는 반대로 이제 요 문턱을 넘지 않는 소리들을 더 줄이는 거예요. 역시나 줄일 때 몇 대 몇으로 줄이겠느냐. 이런 거 있고요. 이렇게 뭐 개념은 반대긴 한데 약간 다릅니다. 익스펜더랑 컴프레서는. 어쨌든 그래서 컴프레서를 하나 이제 슬슬 우리가 늘 해왔던 신 선생님 목소리에다가 걸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들어볼게요. 여유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생각하고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컴프를 안 걸고도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걸서 자연스러운 거를 선호하는 그 사람들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역시나 지금은 뭐 배우는 입장이니까 일단 무조건 걸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 프로툴 기본 컴프레서를 하나 걸고요. 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비율
비율을 레이시오. 그다음에 스레시홀드 요거 요 두 개를 일단 신경을 쓰시고요. 그다음에 걸렸을 때 얼마만큼 눌리는지는 요 게인 리덕션 요 메터가 보여줄 거예요. 그래서 한번 그냥 기본으로 놓고 한번 들어볼게요.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옛날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눌리죠 이렇게. 그리고 제가 했던 행동들 같은 거, 반성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는 거. 예. 눌리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. 왜냐하면 큰 소리들을 누르니까. 그래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게인을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누르는 만큼 다시 들어 올리는 걸로. 이거를 그냥 볼륨 전체를 들어 올려버리면은 큰 데는 더 커져 갖고는 찢어져 버리죠. 그러니까 큰 데를 누르면서 이제 작은 부분을 들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, 결과적으로.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세게 걸리니까 먹먹하죠.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진짜 많아진 것 네. 같아요. 먹먹한 이유는 어택 타임 이게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. 어떤 기준점을 넘자마자 그냥 바로 스타트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앞부분 어택에서 피크까지 올라오는 그 시간 전에 이미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 어떤 그 치차름, 뭐 초성, 사람 목소리로 치면 초성 이런 게 날아가 버려서 그래서 먹먹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빠지는 타이밍 이것도 이따가 신경을 쓸 거고요. 자, 그래서 약간 조절을 좀 해볼게요. 일단 스레시홀드 값을 어느 선에서 설정할 것이냐는 뭐 거는 사람 마음입니다. 세게 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게 걸고 이제 뭐 이렇게 개인으로 충분히 보상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. 근데 일반적으로는 6dB 정도의 게인 리덕션을 넘지 않게 이렇게 하고 그 게인 보상도 뭐 맥시멈 6dB, 뭐 4.5, 뭐 요 정도 선에서 일단 적용을 해라. 이게 일반적인 룰이에요. 그거보다 더 세지게 되면 음색 자체가 변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건데 안 지킨다고 경찰 오진 않습니다. 일단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좀 조절할게요. 어떤 여유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생각하고 이런 나 조금 자신에 대해서 들어올릴까요?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. 다른 그래서 부분들 굳이 걸릴 옛날 필요는 생각도 되게 많이 없고 하고.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했던 행동들 같은 거, 반성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는 6dB라 그래갖고는 뭐 항상 6dB가 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이 부분 한번 볼까요?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 스스로. 그리고 계속 제가 그 생각은 예전 예, 이 정도 선에서 걸고요. 그다음에 어택을 조금 조절할게요.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일단 50부터 일을 시작하는 좀 걸로. 만들어 보자 스스로. 그리고 계속 제가 그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어디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계속 네,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그 걸릴락 말락하게 걸리는데 먹먹한 거는 반대로 줄어들죠. 그럼 또 스레시홀드를 또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.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 스스로. 그리고 계속 제가 그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또 여전히 세게 걸리고요. 어디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계속 하다 네. 보니까 그게 너무 저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50 정도 놓고 예, 스레시홀드 이 정도 잡고 그리고 릴리즈도 T는 귀로 들어서 판별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릴리즈가 너무 길어버리면 그 다음 거에 걸릴 틈 없이 계속 컴프레서가 걸려 있게 되고 너무 짧으면 이게 그냥 울렁울렁울렁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적당히 뭐 보통 사람 목소리는 그냥 150 정도부터 스타트 한다고 하는데 뭐 저도 그냥 기준선으로 150부터 시작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.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 스스로. 그리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좀 그 작아졌으니까 그만큼 예전부터 들어 올릴게요. 있었는데 뭐 4.5. 어디서 누가 시켜서 하는 4.5.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정확히 수치에 얽매이실 필요는 내 일을 없어요. 하자. 내가 뭔가 내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해보자 하는. 그러면 안 걸고 들은 거랑 걸고 들은 거랑 안 걸고요.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 스스로. 이건 안 걸린 거고요. 걸린 거.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 스스로. 귀로 들어서 큰 차이가 안 나게끔 걸리긴 걸리는데 귀로 들어서 큰 차이가 안 나게끔 걸리면은 잘 걸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
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귀로 들어서 판별하기 힘드니까 이 패러미터를 그대로 여기다 대고 프로세싱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? 이 부분만큼만 얘를 잠깐 죽이고요. 오디오 슈트에서 트랙에 인서트로 걸려 있는 거 세팅을 카피해 갖고 그래서 여기다 대고 렌더를 해버리면 그림이 나오죠. 자, 여기다 대고 플러그인을 건 그림이 이거예요. 보시면은 요 큰 부분하고 요 밑에 이렇게 계곡 부분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, 계곡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게인을 보상한 것 때문에 계곡 부분이 올라오죠. 전체적으로 소리가 그래서 작은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졌다고 느끼는데 피크는 안 칩니다. 왜냐하면 큰 부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거든요. 작은 부분들만 올라온 거라서요. 아이쿠야, 이걸 솔로를 걸면은 이렇게. 오히려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. 이거고, 다시 안 건 거랑 건 거랑 비교를 해볼까요? 안 건 거? 어려울 것이다.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거는 거? 하기 어려울 것이다.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큰 부분들은 잡혀 있고 작은 부분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리가 약간 커졌다고 느껴지면서 좀 시원한 감이 좀 들죠. 기본적인 컴프레서는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쓰겠다고만 먹으면은 뭐 더 이렇게 세밀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. 사람 목소리가 이제 우리 지금 이 클립의 경우에는 일정한 톤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톤이 막 들쑥날쑥하고 막 이러는 경우에는 이 컴프레서 세팅 값을 오토메이션을 막 주면서 가야 될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고요. 기본적인 컴프레서 사용법은 이렇습니다. 큰 소리를 잡고 작은 소리를 결과적으로 들어 올리게 돼서 전체적으로 소리가 커지는 느낌이 드는데 피크는 안 치게,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컴프레서 사용 방법이에요. 그 다음에 이걸 잠깐 지우고요. 그럼 이제 리미터는 뭐냐? 리미터는 이제 컴프레서에서 요 비율, 줄이는 비율, 피크가 그러니까 스레숄드 값이 넘어왔을 때 줄어드는 비율을 극단적으로 걸게 되면 거의 뭐 그냥 깎아치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거든요. 이렇게 그 극단의 컴프레서를 리미터라고 해요.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.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. 스스로. 그리고 계속 제가 그 생각은 예전부터 이렇게 세게 걸면, 그러니까 레이쇼를 세게 걸면 뭐 사실 컴프레서 용도랑 별 차이가 없죠. 근데 이제 그 어떤 볼륨을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는 오히려 이게 더 적합한 것 같죠. 그래서 이 리미터는 이제 최종 마스터단이나 이런 데에서 마지막 볼륨 컨트롤을 할 때, 피크를 딱 잡을 때, 그럴 때 많이 걸고요. 그리고 리미터 특성상 이렇게 그 걸리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전체적인 볼륨을 끌어올릴 때, 그럴 때 리미터를 걸고 볼륨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음압이 센, 순간적으로 이렇게 음압이 세게 나가고 뭐 이러는 경우, 예를 들면 이제 공연 음향 뭐 이런 거 할 때 스피커 보호 용도로 리미터를 걸기도 하고요. 그리고 방송국 같은 데서 이제 어떤 뭐 데이터 총량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마지막에다가 리미터를 세게 걸어서 송출하는 경우도 있어요. 리미터라고 하는 건 어쨌든 세게 건 컴프레서다. 어택도 좀 빠르고,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 볼륨을 제어할 때 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